정조는 왜 수원에 미쳤나? 뒤주에 갇힌 아버지, 그리고 독살설. 완벽한 신도시, 그가 숨긴 진짜 목적.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완벽한 성곽도시, 수원화성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네, 조선 최고의 개혁 군주, 정조대왕입니다. 우리는 이 도시를 뒤주 속에서 비극적으로 죽어간 아버지, 사도세자를 향한 아들의 지극한 효심의 상징으로 기억합니다. 교과서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요.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것이 효심으로 포장된, 치밀하게 계산된 정치적 쇼였다면 어떨까요? 수원화성이 효의 도시가 아니라 아버지를 죽인 자들에게 복수하고 낡은 수도, 한양을 버리기 위해 건설한 비밀 군사기지이자 신도시였다면요. 오늘 우리는 성군 정조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죄인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평생을 암살 위협에 시달려야 했던 한 남자의 처절한 생존 투쟁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정조는 왜 하필 수원에 미쳤던 걸까요? 그리고 왜 그의 모든 꿈이 이루어지려던 바로 그 순간 그는 갑자기 죽어야만 했을까요? 정조 독살설, 그 200년 묵은 미스터리의 진실까지 오늘 이 시간에 낱낱이 파헤쳐봅니다.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정조의 모든 것을 이해하려면 그의 나이 11살 때 겪었던 그 끔찍한 8일간의 기억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할아버지 영조에 의해 쌀통에 갇혀 굶어 죽어가는 모습을 그는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세력은 당시의 집권당 노론 벽파였습니다. 할아버지 영조는 손자를 왕위 계승자로 삼는 조건으로 충격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사도세자의 아들이 아니다. 이미 죽은 내 첫째 아들 효장세자의 양자로 입적한다. 왕이 되기 위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게 된 겁니다. 아버지는 나라의 죄인이 되었고 정조는 죄인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정조는 노론 벽파의 살벌한 감시 속에서 죽은 듯이 살아야 했습니다. 저놈도 애비처럼 미친놈이 아닐까? 그들의 의심 속에서 그는 완벽한 유학자이자 효손인 척 연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1776년 그가 드디어 왕위에 오릅니다. 즉위식 날 자신을 왕으로 만든 노론의 거물들이 그를 얕잡아보며 축하를 건넸을 겁니다. 그때 25살의 젊은 왕 정조가 그들을 향해 조선 역사상 가장 서늘하고도 유명한 첫마디를 내뱉습니다. 아,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것은 단순한 커밍아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죽인 그 죄인의 아들이 오늘 너희의 왕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의 죽음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 조선 역사상 가장 길고도 치열한 복수국의 서막이 오른 겁니다. 잠 못 이루는 왕. 1777년 존영각의 자객.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라는 폭탄 선언. 노론 벽파는 자신들이 괴물을 왕으로 만들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정조를 제거하기로 결심합니다. 정조가 즉위한 지 불과 1년 뒤인 1777년 깊은 밤 정조가 책을 읽던 침전 존영각의 지붕 위로 푸슉 푸슉 기왓장을 밟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객이었습니다. 정조는 평범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무인이었습니다. 스스로 내 활솜씨는 고금에 다시 없을 경지라고 말할 정도였죠. 그는 침착하게 역적이다. 라고 외쳤고 궁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자객들은 도주했지만 이것은 정조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내가 잠자는 침실 지붕까지 암살자가 들어왔다. 이 궁궐에는 내 편이 아무도 없다. 정조는 더 이상 아무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만의 친위 부대를 창설합니다. 조선 최강의 정예 부대 장용영의 탄생입니다. 다른 신하들의 군대가 아닌 오직 왕의 명령에만 복종하는 사병 조직이었죠.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노론의 텃밭인 이 한양을 떠나야 한다고. 자신만의 군대와
자신만의 도시, 자신만의 요새가 필요하다고. 그의 시선이 한양이 아닌 남쪽의 수원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화성의 비밀 1. 아버지의 무덤. 정조의 신도시 프로젝트는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왕이 한양을 버리고 새 도시를 만든다? 노론에게 나를 죽여주시오라고 광고하는 꼴이죠. 그래서 정조는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가장 완벽한 명분을 내세웁니다. 바로 효입니다. 당시 죄인 사도세자의 무덤은 경기도 양주 배봉산에 초라하게 버려져 있었습니다. 풍수지리학적으로도 최악의 땅이었죠. 정조는 이 무덤을 조선 최고의 명당으로 옮기기로 결심합니다. 그가 찾아낸 땅이 바로 수원이었습니다. 1789년 정조는 아버지의 무덤을 수원으로 옮기고 현룡원이라는 화려한 왕릉으로 격상시킵니다. 죄인이었던 아버지를 아들인 왕이 공식적으로 추모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어머니 해경궁 홍씨에게 말합니다. 어마마마, 이제 아버님 곁으로 자주 행차하셔야지요. 편히 머무실 행궁을 짓겠습니다. 이 행궁을 짓고 묘를 지킨다는 명분. 이것이 바로 화성 건설의 공식적인 이유였습니다. 효를 하겠다는데 감히 어느 신하가 반대하겠습니까? 노론 대신들은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전하, 참으로 효심이 지극하시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조는 그렇게 완벽한 명분 뒤에 자신의 진짜 야망을 숨겼습니다. 화성의 비밀 2. 한양을 버릴 신도시. 화성은 단순한 행궁이나 성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조가 꿈꾼 새로운 조선의 축소판이자 군사 요새였습니다. 첫째, 화성은 정약용이라는 천재 공학자가 설계한 최첨단 하이테크 요새였습니다. 성곽도설이라는 서양의 기술 서적을 참고하고 거중기라는 크레인을 발명해 10년 걸릴 공사를 단 2년 9개월 만에 끝냅니다. 성벽은 기존의 흙이나 돌이 아닌 불에 타지 않는 벽돌을 혼용해 쌓았습니다. 성곽의 구조는 철저히 방어와 공격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대포를 쏠 수 있는 포루, 성벽에 붙은 적에게 뜨거운 물이나 화살을 쏠 수 있는 치, 성벽 안이 텅 비어 내부에서 적을 감시하고 공격할 수 있는 공심동까지. 이건 효의 도시가 아니라 전쟁을 위한 도시였습니다. 둘째, 정조는 이곳에 자신의 핵심 군대 장용영의 주력 부대를 주둔시켰습니다. 한양의 군대가 아닌 수원에 자신만의 군대를 배치한 겁니다. 셋째, 그는 한양의 노론 상인들을 견제하기 위해 수원의 상인들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어 이곳을 상업도시로 키웠습니다. 군사력과 경제력을 모두 갖춘 제2의 수도를 만든 겁니다. 정조의 진짜 계획은 이것이었습니다. 언젠가 이 화성으로 천도하여 노론의 둥지인 한양을 버리고 이곳 수원에서 자신만의 개혁 정치를 완성하겠다. 화성은 효심이 아니라 정조의 출사표이자 야망 그 자체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 독살인가, 병사인가. 1800년 정조의 나이 49세. 그의 꿈이 이루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화성은 완성되었고 장용영은 막강했으며 노론 세력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개혁을 완성할 마지막 한 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800년 6월 정조가 갑자기 쓰러집니다. 공식적인 병명은 종기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피부염이나 종양 같은 것이었죠. 그런데 이 조선 최고의 왕이 겨우 종기 때문에 단 15일 만에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너무나 허무하고 너무나 이상한 죽음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정조 독살설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의심, 치료 과정. 당시 의원들은 종기의 연운방이라는 치료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종기의 수은이나 납 성분이 들어간 연기를 쐬는 겁니다. 피부병의 중금속 증기를 쐬다니요. 이건 치료가 아니라 독살 시도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실록에는 정조가 이 치료를 받으며 너무 뜨겁고 고통스럽다고 절규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두 번째 의심, 최대 수혜자.
정조가 죽자마자 누가 가장 이득을 봤을까요? 바로 노론 벽파의 수장이자 영조의 계비였던 정순왕후였습니다. 그녀는 정조의 어린 아들 순조를 대신해 수렴청정을 시작하자마자 정조가 평생 이룬 모든 것을 삭제해버립니다. 정조의 친위 부대 장용영을 즉시 해체, 정조의 오른팔이었던 정약용, 이가완 등 남인 개혁 세력을 모조리 유배 보내거나 처형. 정조가 그토록 완성하려 했던 모든 개혁 정책을 올스톱. 이 모든 것이 정조가 죽은 직후 단 몇 달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미완의 꿈, 남겨진 도시. 정조의 죽음과 함께 그가 꿈꿨던 새로운 조선의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그의 신도시 화성은 왕이 오지 않는 빈성이 되었고 그의 동지들은 차가운 유배지에서 쓰러져 갔습니다. 조선은 다시 노론 세도 가문이 소나기에 들어가 19세기 내내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는 역사의 만약을 말할 수 없습니다. 정조가 독살되었는지 아니면 정말 병으로 죽었는지는 200년이 지난 지금도 미스터리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는 죄인의 아들이라는 최악의 족쇄를 차고 왕이 되어 평생을 암살의 공포 속에서 싸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위한 개혁을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원 화성. 이 도시는 단순히 효심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낡은 시대와 평생을 싸웠던 가장 고독하고도 치열했던 왕 정조가 남긴 미완의 꿈이자 위대한 유산입니다.